한국, 폴란드와 KF-21 전투기 수출 협상. 동구권 나라들이 러시아에 대항하려고 한국의 전차, 대포, 전투기 도입 추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폴란드와의 방산협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FA-50 경공격기 수출로 폴란드 내 물류기지 확보한 만큼 한국형 전투기 KF-21과 의성사업도 협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폴란드 국방전문 매체 즈비엄는 28일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사장과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고 KAI 측이 FA-50 항공기 수출 이어 KF-21 다목적 전투기 프로그램과 의성협력을 희망한다고 보도했다. 강구영 사장은 인터뷰에서 폴란드에 머무는 동안 현지 파트너들과 많은 미팅을 갖고 관계를 구축했다며 FA-50 프로그램이 끝난 후 가장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이 KF-21 다목적 전투 항공기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이어 폴란드 국방부가 KF-21과 같은 중거리 항공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폴란드 공군에도 전투기가 들어갈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은 지난 7월 최초 비행 이후 조종사 4명, 공군과 업체 각 2명이 투입돼 심야 비행 횟수를 기록했다. 내달부터는 CJ2호기가 비행시험이 투입한다. KF-21은 총 8조 8천억 원 규모의 F4, F5 노후기 교체 사업으로 2026년 본격 생산된다. 미래 성장 동력 위성 협력도 바라고 있다. KAI는 위성 기술과 체계 총조립 기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폴란드 정부가 위성 개발과 우주 시장에 관심을 갖자 KAI의 위성 기술 협력을 바라는 것이다. KAI는 지난 4월 항공 영상 분석 전문업체인 메이사와 합작법인 JV 메이사 플래닛을 설립한 데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KAIST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면서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고부가 가치 위성 서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KAI는 뉴스페이스 시대 전환에 따른 정부의 우주개발 계획에 발맞춰 초소형 위성에서 중대형 위성, 발사체까지 우주 제조 분야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우주 서비스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 우주 사업을 미래 주력 사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한편 KAI는 지난 19일 폴란드에 FA-50 48대 수출 실행 계약 체결했다. 총 30억 달러로 KAI가 2011년 T-50 수출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 계약이다. 폴란드 공군의 요구를 반영해 성능을 개량한 FA-50PL을 2023년 말까지 12대 납품할 계획이다. 나머지 36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차례대로 공급하기로 했다. 강 사장은 지난 6일 제8대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2030년 매출 10조 원 목표를 앞당기고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영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FA-50으로 열린 수출 하늘길로 KF-21 LAH 날아오른다. 개발에 성공한 20년 전만 해도 T-50 골든 이글 이하 T-52 수출까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관계자의 말이다. 국내 최초 초음속기 T-52초도 비행에 성공한 때는 2002년 8월. 올해로 T-50은 개발 성공 20주년을 맞았다. 20년 전 개발됐으나 아직도 팔팔한 현역이다. 현재 공군이 고등훈련기로 160대가량을 운용한다. 최근에는 수출 효자가 됐다. T-50에 무장을 탑재한 경공격기 FA-52 폴란드에 팔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동유럽 지역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폴란드가 FA-50을 구입해 군비 확충에 나선 것. KAI는 9월 16일 폴란드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맺었다. 구매 비용은 30억 달러, 4조 1,490억 원. 군용 전투기 수출 실적 최대 기록이다. 추가 수출 가능성도 보인다. 2013년 FA-50을 도입한 필리핀이 추가 구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도 FA50을 사들일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군사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말레이시아 공군이 KAIV FA50 36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KAIV 호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산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동유럽은 물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한국의 비행무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21이 대표적이다.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았지만 폴란드와 필리핀은 벌써부터 KF-21 도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수리온, LAH 등 KAI가 개발한 헬기도 외국 군대에 관심을 갖고 있다. KAI는 이 기회를 잡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을까? 9월 7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KAIV 항공기 공장을 찾았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FA50, KF-21 시제기 생산을 맡은 고정익동이다. 고정익기는 날개가 고정된 비행기를 말한다. 헬기 등 날개가 회전하는 회전익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비행기는 고정익기다. 이곳에서 조립 중인 T-50을 만날 수 있었다. 고정익동은 축구장 3개, 크기 21,600m2로 길이만 180m에 달하는 전투기 생산 라인이 늘어서 있었다. 이곳 중 2개의 생산 라인에서 총 8대의 T-50을 조립하고 있었다. KAIV 협력업체들이 비행기 동체의 각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면 KAI가 이를 모아 조립한다. 비행기 조립 과정은 프라모델 조립 과정과 흡사했다. 각 동체 부품을 하나씩 자리에 맞게 끼워 넣는 방식이다. KAI에서 개발하는 초음속기는 모두 용접 대신 볼트와 리벳, 나사 부품을 박아 각 부위를 연결한다. T-52 동체 길이는 약 14m. 여기에 4,000개에 달하는 구멍이 뚫린다. 동체의 구멍을 뚫는 일은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LRDS-이 담당한다. LRDS는 큰 관문처럼 생겼다. 이 기계가 동체를 둘러싸고 정확한 부분에 구멍을 뚫는다. KAI 관계자는 초음속기는 용접으로 만들지 못한다. 면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 금속 외에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RDS 덕분에 비행기 제작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졌다. LRDS 도입 전에는 구멍 하나 뚫는 데 3분가량 소요됐다. 이제는 25초 만에 동체의 구멍을 뚫을 수 있다. 한 번에 여러 곳에 구멍을 뚫을 수도 있다. 앞서의 관계자는 비행기가 경량화되며 탄소 섬유 등 강성이 높은 소재가 쓰이게 됐다며 이 같은 소재는 사람이 직접 구멍을 뚫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방, 중항, 후방 동체 조립 준비가 마무리되면 이를 연결하는 메이팅 작업을 시작한다. 메이팅에는 동체 자동 체결 시스템 FASS를 사용한다. 컴퓨터가 동체 간 접합 부위를 확인하고 주요 접합 부위를 레이저로 정확히 측정해 붙인다. 조립 후 1mm 라도 빈틈이 생기면 비행기 운동 성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 FASS를 사용해 접합하면 오차 발생 범위는 0.025mm, A4 용지 두께의 4분의 1 수준이다. T-50 개발 초기인 20여 년 전만 해도 이 공정을 사람이 담당했다. 미세 공정이라 수정을 거치는 일이 허다했다. 조립 한 번에 며칠씩 걸리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KAI 관계자는 자동화를 통해 생산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며 고정익 생산 역량을 종합하면 이론적으로 FA50을 4일에 1대씩 생산해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동체 조립 후 내부 전선망, 공조 연료 공급 체계를 설치하는 일은 사람이 한다. 외형을 갖춘 후면 내부 부품을 사람이 직접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 공정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엔진을 넣으면 조립 공정은 완전히 끝난다. 이후 최종 확인 단계인 엔진런을 거친다. 엔진을 가동한 상태에서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엔진런까지 마치면 도색과 시연 비행을 거쳐 최종 출고된다. 이 과정까지 통상 30개월이 걸린다.
비행기 제작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군용 전투 훈련기 시장의 특수성에 있다. T-52 1대당 가격은 약 2,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350억 원에 달한다. T-50을 개조한 기체, 전술인문기 T-50A, 특수비행기 T-50B, 경공격기 FA-50V 가격은 더 높다. 가격대가 워낙 높다 보니 재고가 생겨서는 안 되는 구조다. KAI는 주문을 받고 나서야 비행기 제작에 돌입한다. 주문한 수량은 각 나라군마다 다르다. 따라서 매번 주문을 받을 때마다 공장이 주로 생산하는 기체가 바뀌게 된다. 즉, 전 공장이 FA-50만 생산한다면 이론적으로 4일에 1대씩 새 비행기를 만들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FA-50 1대 생산에 30개월이 걸리는 것이다. 이날 고정익동도 다양한 비행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FA-50은 물론 KF-21위 부품 및 날개를 조립하는 곳도 있었다. KAI가 면허 생산하는 KF-16위 부품도 간혹 보였다. KAI 고정익 공장은 자동차 공장과는 전혀 달랐다.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는 컨베이어 벨트 등을 통해 작업자들의 눈앞으로 차량 동체가 옮겨진다. 작업자는 한자리에 머물며 자신이 맡은 부분을 조립한다. 또한 로봇팔이 부품이 무겁거나 작업이 어려운 공정을 대신한다. KAI 근로자들은 비행기 내부로 들어가 하나하나 손으로 비행기를 조립했다. 조립을 마친 동체를 직접 이동시키기도 한다. KAI 관계자는 주문 제작 방식인 만큼 공장의 구조가 자주 바뀌는 편이라며 컨베이어 벨트나 로봇팔 등 자동 생산 시설을 갖추면 공장 구조 변경이 어려워 일부러 설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정익동에서 가장 많이 제작되고 있는 비행기는 T-50 계열 기종인 FA-50이었다. 그만큼 T-52 KAI의 효자 상품인 셈이다. 이는 개발 초기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르다. T-50은 개발 기간 내내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했다. 왜 생돈을 들여가며 초음속기, 그것도 훈련기를 개발하느냐는 반발에 부딪혔다. 그도 그럴 것이 해외 훈련기를 도입하는 편이 훨씬 저렴했다. T-50 개발을 주도한 전영훈 골든이글 공학 연구소장은 저서 T-50 끝없는 도전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1997년 KAI의 T-50 개발을 위례한 공군은 아음속 고등훈련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당시 공군이 내건 기준은 급강하시 초음속 마하 1.2 이상에 도달하고 일반 비행 상태는 아음속, 음속과 같거나 조금 못 미치는 상태 마하 0.3 이상 물결표 1.2 미만이었다. 공군은 초음속기를 원했으나 국내 기술 사정상 이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진은 2005년 T-52 초음속 운행 시험을 마쳤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12번째로 초음속기를 자체 생산한 나라가 됐다. 개발은 됐지만 T-50은 세계 시장에서 인기가 없었다. 가격이 너무 비쌌다. 경쟁기인 아킬 302 가격은 1대당 1,500만 달러. 반면 T-50은 1대당 가격이 2,500만 달러였다. 물론 성능은 T-52 훨씬 좋았다. 아킬 302 최고 속도는 시속 1060km로 음속에 약간 못 미치는 아음속기다. 반면 T-50은 시속 1851km다. 음속이 시속 1225km이니 이를 훌쩍 넘는 속도다. 성능은 좋았지만 이 같은 성능을 원하는 시장이 없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T-50 개발 초기인 2000년대 말만 하더라도 미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음속 훈련기를 사용했다며 전투기도 아닌 훈련기로서 초음속기는 당시 기준으로 과한 성능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과한 성능이 지금의 수출 기회를 만들었다. 각국 주요 전력이 초음속기가 되자 상황이 바뀌었다. 박지원 KAI 고정익개발본부 비행시험팀 시연비행 조종사는 아음속 훈련기로 훈련한 파일럿이 초음속 전투기를 조종해 실전에 나서려면 추가 훈련을 더 거쳐야 한다. 며 아음속 훈련기와 초음속 훈련기는 조종 난이도는 물론 조종 시 파일럿이 받는 신체 부담에도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T-50에 무장을 탑재하면 실전에서 전투기로 사용이 가능하다. 레이더와 무장 등을 탑재하면 FA-50 경공격기가 된다. 기본 무기만 달면 전술 입문기인 TA-50이 된다. T-50, TA-50으로 훈련을 마친 파일럿은 며칠간의 적응 기간만 거치면 바로 FA-50 실전 투입이 가능하다. 방위산업체 관계자는 T-50, TA-50, FA-50으로 이어지는 실전형 공군 훈련 방식 자체를 도입하고 싶어하는 국가가 많다고 밝혔다.